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프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말은 횡보다라는 공식을 깨는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아래로 한번 내려가는 모습으로 직전 저점 부근을 한번 이제 수입하는 모습으로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일단 평소와 다른 점은 비트코인 자체는 그냥 이러한 저점 부근에 대한 테스트의 범위 내에서 움직임 반면에, 여러분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강한 과대 낙폭을 만들었죠. 비트가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구간 동안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비트 자체가 어떤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트보다 알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알트 매수를 적극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트코인 분석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도미넌스가 하방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알트장은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강세 움직임을 더 강하게 뚜렷하게 만들어 주어야 결과적으로 알트한테도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 구름대 밖으로 나와 주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러한 양운의 하단부의 지지가 한 차례 나왔었으나, 이러한 구간에 대한 다시 한번 구름을 벗어난과 동시에 이런 구간에 대한 다시 한번 가격적인 도달을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후행 스팬이 아직까지 구름대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름대 하단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후행 스팬의 위치가 캔들 전환선 기준선 아래에 있고 선행하는 구름이 음운으로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이러한 이제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도 압박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제 매도의 힘이 더 강해져 있는 상황으로, 그러한 구간 속에서 그러한 매도의 강도를 극복해내는 움직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한 차례 구름대 밖으로 나오면서 하방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저점 부근에서의 가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후행 스팬 역시 지금 구름대 하단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만든다고 할 경우 이제 후행 스팬의 이런 구름대 하단 선행 스팬이, 과거 선행 스팬 이 구간의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현재 지금 SEC가 계속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만들고 있는 것과 함께 이제 곧 다가오는 이제 며칠 이후면은 또 경기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경기 지표들이 또 이제 시장에 또 공개가 되는 시점들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시장의 불안 요소들을 선반영하는 가격의 움직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시간적인 기준은 이제 13일 CPI 발표와 더불어서 15일 FOMC 금리 발표까지, 그러한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불안 심리를, 그런 심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으로 가격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이슈들이 지나가는 시점, 그런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살을 좀 더 붙여 본다면, 현재 지금 RSI 같은 경우 이제 5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런 반등 이후에 5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이제 5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고점을 이어낸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 위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멘텀의 방향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MACD 역시 이러한 데드크로스 이후 재차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기울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봉상 진행되고 있는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톰 디마크 시퀀셜을 통해서 현재 이제 시장의 가격 모델을 살펴본다면, 자, 이렇게 한 차례 8번까지 진행된 하락 셋업을 1번 이제 기준봉을 세워주면서 이제 끊어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한 차례 셋업의 완성은 막은 상황이나 현재 어제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이제 하락의 음봉을 만들면서 다시 하락 셋업 1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셋업이 현재 연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셋업의 진행은 이러한 이제 강한 반등을 만들었던 모습에서 이제 매수에 들어왔던 어떤 매수자들의 거래로 인해 형성된 매물대를 이제 테스트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의 물량을 쥐어짜내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다가오는 이제 좀 굵직굵직한 이제 거시경제상의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의 심리를 계속해서 흔들려는 움직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1번의 하락 셋업의 기준봉이 세워졌지만, 자, 이러한 하락 셋업의 연속이 길게 이제 2, 3, 4, 5, 6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비추세 구간으로 이제 이러한 셋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캔들 기준 26,325 라인의 종가상의 돌파가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구간으로 올라서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하락 셋업의 연속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기준점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 구간에서 하락 셋업이 좀 길게 연속되고 진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 대한 테스트의 범주를 이탈하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몇 개의 캔들 이내에 이제 하락의 셋업이 기준봉이 세워졌다면 이러한 셋업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반전의 가능성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들어서 살펴본다면, 자, 어제 말씀드렸던 주말간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인 제이버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에 이러한 변동성이 준비되고 있는 변동성의 신호가 보라색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그러한 신호 이후에 이렇게 아래로 과대 낙폭을 만들면서 강하게 하방 변동성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제 영상에서 강조했던 4시간 봉의 기준선 위에서의 종가 마감을 유지해야 하나, 이러한 캔들에서, 직전 캔들에서 기준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방의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변동성 신호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좀 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4시간 봉 차트에서 반등, 저점 신호가 나오고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 신호 이후에 대한 움직임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4시간 봉, 이전 4시간 봉 캔들에서 저점 신호가 출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반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한 반전이 이제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캔들이 일봉이 아니라 4시간 봉 차트의 전환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제가 어제 변동성과 관련해서 강조하였던 이런 거래량의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캔들의 방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까지 체크했다면 이제 대응이 충분히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4시간 봉 차트상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선행하고 있는 음운이 연장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두터워지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행 스팬이 이러한 구간에서 캔들을 따라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이제 캔들이 4시간 봉 차트에서 좀 횡보를 했던 구간에서 캔들과 교차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한 캔들,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캔들을 따라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만큼,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가격적인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의 보조 지표를 같이 살펴본다면 여전히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경우 이제 RSI가 50선 위로 올라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일봉상의 관점과도 동일하고요. 자, MACD 같은 경우 데드크로스 이후 지금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이나 현재 MACD 라인의 방향이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준다면 재차 시그널 라인과의 상방 교차를 통해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의 관점에서 이동평균이 방향을 바꿀 때는 정말 급격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이런 식으로 쌍고점을 만들던지 쌍저점을 만드는 형태 역시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건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톰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자, 이러한 캔들로 인해서 8번, 9번까지 한 차례 4시간 봉상에서 셋업이 완성이 되고 이 셋업이 퍼펙트 셋업으로 끝났다면 추가적인 카운트다운의 연장이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 다행히 이러한 캔들에서 다시 한번 4시간 봉 차트 역시 1번의 기준봉을 세워줌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어떤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러한 셋업의 연속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4개 이전의 캔들의 종가 25,637,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4시간 봉 종가로 이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을 캔들이 종가로 다시 내려선다는 것은, 자, 후행 스팬의 관점에서도 현재 지금 이렇게 캔들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 후행 스팬이 캔들의 아래로 관통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 차트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시간 봉 TD 시퀀셜 차트상에 이제 이러한 과거 완성된 셋업으로 형성된 저항 라인, 이런 저항 라인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하락 셋업으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1번부터 시작된 카운트다운 하락 셋업의 연장 보너스 스테이지가 진행되고 있는, 여전히 하방의 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구간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속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전히 하락의 압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TD 모델의 관점을 이제 일목 차트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이러한 구간에 대한 극복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월봉과 주봉의 시가 위로 캔들이 올라섬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가장 큰 시간 프레임들, 월봉 또는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대한 극복이 선행되어야 어떤 좀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과도 이제 맥락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자면, 자, 이런 온체인 데이터에서 스팬드 아웃풋 에이지 밴드를 보았을 때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에는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매도의 움직임들이 관찰되면서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들이 관찰되었으나, 현재는 이런 가격적인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령대,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서도 유의미한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구간에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였을 때 매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고, 이는 테스트의 관점에서 생각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자들의 가격 반응성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코인데이스 디스트로이드 CDD 지표라고 하죠. 매트릭을 통해서 시장을 살펴본다면, 자, 과거 이런 직전에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이러한 CDD 매트릭상의 스파이크가 관찰이 되면서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가격 반응이 이제 비교적 장기 보유자들에서 나왔다면, 현재 이러한 구간의 반등 이후 재차 다시 이러한 구간의 저점을 향해 가는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런 이제 SEC에 대한 이슈들과 더불어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이러한 코인들을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하겠다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거래소의 유출을 통한 거래소 밖으로 나감에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 재매수한 코인들을 다시 이제 개인 지갑으로 보관함에 따라서 현재 비교적 강한 손들의 그런 이제 스탠스 자체가 불안 심리에 대한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강화된 홀딩이 좀 더 우세해져 있다라고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가격 조치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펀딩 비율 역시 다시 영국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과열되어 있던 어떤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이제 청산을 통해서 자 이러한 수준 역시 어떤 중립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흥미로운 것은 예측 레버리지 비율인데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SEC 이슈가 터지면서 이런 이슈에 숏을 치는 숏포지션의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예측 레버리지 비율은 이런 가격 상승을 통해서 강하게 정리가 됨으로써 현재 지금 가격 구간에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숏포지션을 청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래소의 이제 테더 리저브, 테더 잔고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테더의 시총 차트를 보면 이제 테더의 시총 차트상 어떤 개파락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으로 시장에서 테더가 이제 이탈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렇게 거래소에 감소한 테더의 리저브는 시장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코인들의 매수에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은 여전히 어떤 시장의 구매 수요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채굴자들 지갑에서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할 때 그러한 움직임 나왔을 때 좀 가격적인 변동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선물 거래소로 이동했을 때 그러한 이유 가격적인 변동을 또 만들었었는데, 현재 이런 시점에서 또 한번 채굴자들 물량이 선물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또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떤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에 기반한 가격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현재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대표적인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의 프리미엄 차이를 통해서 시장을 본다면, 이전 이런 과대 낙폭을 만들었던 모습에 현물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시장가 매도를 통해 가격적인 변동성을 하방으로 끌어내리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현물 거래소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선물 시장의 매도세와는 반대로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은 이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온도차가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전에 저희가 체크했던 채굴자 물량이 선물 거래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또 선물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통한 변동성이 발생하였을 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현물 시장의 강세 움직임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제 지켜보는 것도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자체는 물론 이제 어떤 변동성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비트코인의 낙폭 자체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알트코인의 낙폭이 굉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증권으로 분류된 알트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알트를 팔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상 이런 수렴 구조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아래로 이제 이탈을 하는 듯 보였으나, 이런 저점 구간들을 지켜주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 구조를 상방 돌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굉장히 주요한 저항 구간 위로 지금 현재 올라서 있는 모습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이제 알트코인 대비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알트가 올라가는 상황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강세 움직임을 되찾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비트코인의 강세 움직임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았을 때 이러한 구간, 주요한 지지 구간에 대한 달러 인덱스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이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건 역시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체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은 별 움직임 없이 횡보하더라 라는 이제 어떤 공식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시장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 중인 비트코인입니다.
생각보다 잘 버텨주었던 그동안 잘 버텨주었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와르르 물어지면서 좀 시장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후에 진행해서 이런 이제 후행 스팬을 기준으로 이제 일봉의 양운의 과거 양운의 하단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그런 지지를 받아내면서 그런 공을 지켜주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선행하는 구름의 변곡 구간을 지나감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떤 가격적인 반전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지를 지켜보신다면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좀 바라고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봇이었습니다.